자,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천안함 피격 사건 그 후 15년 뒤입니다. 오늘은 3월 26일입니다. 딱 천안함 피격 사건 15주기가 되는 해인데, 일단은 말씀드릴 건데 오늘 얘기는 음모론 관련해서 대응 차원에서 얘기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음모론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모론을 이제 더 이상 믿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음모론에 대한 반박, 음모론에 대한 정리는 지난 15년 동안 꾸준히 해와서 상당히 많이 정화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음모론 관련돼서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이 얘기는 좀 해드릴게요. 저는 천안함 폭침이란 단어를 안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천안함 폭침이라는 단어보다는 피격사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폭침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면 배 따위가 폭발받거나 폭발되어 가라앉다 라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폭격을 받거나 이거는 맞는데 폭발되어 가라앉다잖아요. 그럼 이 폭발이라는 게 내부에서의 폭발도 허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전함 나가토가 폭침이에요. 전함 나가토가 내부의 탄약고 폭발로 인해서 침몰해버렸잖아. 그래서 그것도 폭침이라고 하거든? 근데 천안함은 그런 이유 때문에 침몰한 배가 아니잖아요. 명백하게 적의 공격에 의해서 침몰한 거잖아. 그래서 폭침이라는 단어는 천안함 피격 사건이라고 쓰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이 단어를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어요. 해군에서도 공식적으로 천안함 피격 사건이라고 말하고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우리 해군이 얼만큼 변했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천안함 피격을 당한 이후에 우리 해군은요, 체질을 완전히 바꿨어요. 연안함대 체질을 완전히 변화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해군의 전투력 관련해서도 수준이 높아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천안함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땐 되게 허접해 보이거든? 이 용케 이런 허접한 배를 사용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허접해요. 근데 그러면 왜 이런 배를 만들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는 왜 이런 배를 만들었냐, 울산급 호위함하고 포항급 초기함 같은 배를 왜 만들었냐, 이런 배를 만든 해군이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억가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휴전 이후에 북한은 길게 잡으면 2000년대 초반까지 간첩선이나 NLL 주변에서 어선 납치, 공작원 투입 등을 간첩선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NLL 이북의 어디 항구에서 출항을 해가지고 이 간첩선을 보내서 여기 어업구역에서 어민들을 막 납치하고 막 몸값 받아내고 막 이런 사실상 해적질을 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간첩선을 잡을 군함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간첩선은 적어도 100척 이상이 된다라고 판단이 된대요. 그러면 소량의 군함으로 이 간첩선을 대응하는 건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수량이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대량으로 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은 간첩선을 잡는 군함이 필요하잖아. 근데 이 간첩선에게 미사일을 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포를 주렁주렁 달고 수량이 많은 그런 군함이 필요했어요. 그게 울산급하고 포항급이에요. 울산급은 이제 호위함으로서 3대 기함이고, 이 울산급 호위함이 건조 척수가 적다 보니까 이 울산급 호위함의 염가형 하이로우 믹스 개념으로 포항급 초계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허접하다고 하는데 물론 지금 기준에서 허접한 건 맞지만 건조 결과는 훌륭합니다. 실제로 포항급하고 울산급은 1차, 2차 연평해전 승리의 주력이었어요. 이 포항급과 울산급의 이 3인치 함포의 화력을 무시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 화력 지원이 생각 이상으로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울산급과 포항급의 화력으로 간첩선을 NNL 밖으로 밀어내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나쁘게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객관적인 성능이 떨어지는 배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이지만 상정한 임무가 딱 맞아 떨어졌고 그 임무를 잘 수행했어요. 그럼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북한이 전략을 수정한 거예요. 자, 2000년대 이후에 북한은 잠수정 기습으로 전략을 수정합니다. 울산급하고 포항급이 NLL 주변에서 딱 버텨주니까 간첩선이 더 이상 못 내려오거든. 간첩선을 통한 난파 공작원 투입이나 아니면 도발, 이런 게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제2차 연평해전 이후에는 교전 수치까지도 바뀌었죠. 그래서 웬만한 경우가 아니면 간첩선으로 도발을 하긴 힘드니까 이젠 잠수정으로 나선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거죠. 포항급하고 울산급은 이런 간첩선을 막는 데는 최적화되어 있는 군함이 맞는데 대잠전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거의 쓰레기예요.
달려있다 정도라서 거의 뭐 대잠전 수행 능력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배였거든요. 그래서 올해 피격된 거예요, 천안함이.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 북한은 잠수정 기습으로 전략을 수정했는데 2010년이 된 시점에도 여전히 포항급 초계함하고 울산급 호위함이 계속 현역에서 뛰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슬픈 얘기긴 한데 이 천안함 피격 사건은 어떻게 보면 예견된 피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천안함 피격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 잠수정의 위협에 대해서 뭐 밀리터리 커뮤니티나 뭐 이런데 2000년대 초반에 자주 올라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도 신형 호위함은 빨리빨리 안 나오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다행히도 천안함 피격 이후에 이제 신형 호위함 사업 빨리 도입하고 대잠전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군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요. 그 결과가 이거예요. 일단 신형 호위함 사업과 차기 해상 헬기 사업 그리고 차기 해상 초계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일단 신형 호위함 사업에 인천급 호위함, 대구급 호위함, 충남급 호위함이 있습니다. FFX 배치 포 사업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합쳐서 총 26척이 건조될 예정이에요. 인천급 호위함 6척은 이미 다 취역해서 작전 뛰고 있고 대구급 호위함 8척도 지금 작전 뛰고 있고요. 그리고 충남급 호위함 같은 경우에는 6척을 건조한다고 하고 후에 나올 FFX 배치4도 6척을 건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기 해상헬기 사업 와일드캣 8기 도입을 이미 했고 운영 중이고요. MH-60R도 12기가 도입돼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차기 해상 초계기 사업은 P3 오라이언하고 P8 포세이돈 이렇게 있죠. 맨날 이제 뭐 인터넷에서는 인천급 호위함만 나왔을 때는 인천급 호위함 엄청 억가했잖아요. 2단계 신형 호위함 막 이러면서. 근데 지금 보면 굉장히 고평가 받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인천급 호위함도 제대로 된 대잠전을 수행할 수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울산급 호위함 혹은 포항급 초계함보다는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난 녀석이고요. 대구급 호위함은 말할 것도 없죠. 홍상호 대잠 로켓도 갖고 있으니까. 충남급 호위함도 기본적으로 대구급 호위함보다 대잠전 성능이 같거나 그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포항급하고 울산급엔 헬리덱도 없었단 말이야. 근데 헬리덱 있죠, 이 호위함에. 그 헬리덱의 수납이 가능한 와일드캣도 도입을 했고요. 사실상 요거 두 개는 세트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와일드캣의 디핑 소나로 이제 더 먼 거리에 있는 잠수함을 탐지를 할 수 있게 됐고요. 해상 초계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안함 이후에 전력은 증강이 된 게 맞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충실히 증강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더해서 들리는 썰로는 지금 우리 해군이 연안 초계함 지금 기획하고 있거든요. 요것도 지금 대잠전 맞춰서 건조한다라는 풍문이 있어요. 어디까지나 풍문입니다. 이거 확실한 정보는 아닙니다. 일단 좀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 해군은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에 맨날 우리 해군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대잠전이 부족하다는 점, 이거는 정말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 천안함 피격 사건처럼 무방비하게 당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00%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과거에는 제대로 된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싸워야 되지만 이제는 그래도 장비가 제대로 된 걸 쥐어주고 싸우라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장비는 이렇다고 칩니다. 장비는 이렇다고 치는데 뭐 맨날 이런 거 얘기하면은 이제 맨날 댓글에 그런 거 달리잖아요. 배 탈 사람이 없어요. 저출산이에요. 맨날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저출산 심각한 거 저도 압니다. 아는데 저출산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 왈가왈부할 영역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할게요. 장병 처우 문제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월급 제대로 안 준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저는 오늘 PTSD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과연 우리 군은 PTSD 치료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가. PTSD 뭔지 아시죠? 외상 후 스트레스. 굳이 뭐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도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이 PTSD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게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PTSD에 신경을 진짜 안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어느 때였냐면 이때였거든요. 이 지금 다시 봐도 코즈믹 호러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북한이 지뢰 도발을 할 때 다리를 잃은 장병들을 기린다고 해서 평화의 발이라는 이런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이 장병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 근데 뭔 생각이 들겠냐 이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진짜 공포이자 코미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임무하다가 발목이 다친 사람 앞세워서 발목 보여주면서 이 평화의 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야, 이거 봐. 이거 네 발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좀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제 군생활 하면서도 이게 맞나 생각을 했거든. 근데 육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육군만 그런 게 아니고 해군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1차 연평해전 때도 사상자가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넘어갔다고 하는데 PTSD를 호소하는 장병들이 있었대요. 제대로 케어해주거나 그런 건 없었다고 합니다. 357 승조원들이 모항에 도착했을 때 전사장의 부상자들을 옮기고 피 묻은 357 승조원들한테 그걸 시켰대요. 이게 맞나 싶어요. 물론 이제 승조원들이 정리하는 거는 전통이긴 해요. 그리고 그게 맞는 거긴 하고 이 사람들의 멘탈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PTSD 케어를 하는 거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했다고 하죠. 357 승조원들 옆부두에서 봤는데 아무 말 없이 눈은 풀려있고 그냥 정신 나간 것처럼 대걸레로 자기 뱃사람들이 흘린 피 닦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게 진짜 PTSD의 전형적인 증상이잖아. 요거에 대해서 케어를 우리 해군이 과연 해줬을까. 그리고 이제 레전드는 그분이시죠. 박경수 상사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제2연평해전에 참전하셨어요. 생존자시거든. 심각한 PTSD에 시달렸대요. 그래서 한동안 이분이 배를 못 하셨대. 육상 근무만 하셨대요. 아버지 입장에서 육상 근무만 할 수가 없었거든. 그래서 이제 극복하고 난 뒤에 다시 배를 탔다라고 하긴 하는데 공주함을 tas을 때 거기 공주함의 전기장님이랑 같이 중급반 교육을 할 때 이 박경수 중사님이랑 같은 숙소를 쓴 사람의 썰입니다. 잘 때마다 불을 켜고 잤고 악몽을 꾸고 화장실에서 미안하다고 울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제2연평해전의 그 PTSD 때문에. 어느 정도냐. 그 꿈의 내용은 동혁이가 홍등이 켜져 있고 거기에 동혁이가 피칠갑을 하고 서 있으면서 보수장님한테 이런 내용을 말했대요. 그때 당시 박경수 상사가 그때 당시 보수장이었대요. 그래서 이런 꿈을 꿨다고 합니다. 이 악몽을 5년 동안 겪었다고 해요. 이거 보면 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진짜? 과연 이분을 해군이 잘 케어를 해줬으면은 이런 경험을 하셨을까? 해군이라고 안 할게요. 우리 군이 이런 PTSD를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만큼 신경을 써줬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고 반성이 좀 필요하고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여튼 이분은 악몽을 5년 동안 겪었다고 합니다. 그럼 5년 이후에는 그럼 회복됐냐? 회복되진 않으셨고요. 천안함 피격의 46 용사가 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이 안타까운 분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좀 착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요. 천안함 피격 사건 그 후 15년 동안 어떻게 변했냐. 일단은 전력상 우리 해군은 상당히 많이 강화되었고요. 천안함 피격 사건과 같은 일은 아마 겪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장병 처우 개선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PTSD 관련해서 이제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 PTSD가 단순히 그냥 전투를 한 거 그런 것만이 PTSD가 아니에요. 군생활 하다가 PTSD 올 수도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군 내에서 이제 부조리 같은 걸 겪어가지고 PTSD가 온다거나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자기는 멀쩡한데 자기 옆에 동료가 다치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PTSD가 온다던가 그러잖아요. 과연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군이 얼만큼 케어를 해줬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이 이제 3월 26일이고 천안함 피격 15주기고 그리고 서해 수호의 날이거든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이분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건 당연하지만 플러스로 과연 우리 군 장병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개선해 줘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여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도 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끝.